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맥밀런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소방구조청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지난 20년간 호주 전역의 대형 산불과 싸워왔고 2019에서 2020년 블랙서머 대형 산불에서도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한국에서 호주 산불 대응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의 경험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산불은 매년 겪는 자연재해예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 소방관들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지역사회의 지원도 있지만 한국에서 본 것과는 규모나 깊이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산불 대응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 대응이 아니라 함께 사는 문화였다.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타나고 군인과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력하며 시민들이 피해민을 위해 자연스럽게 물품을 모으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 5개의 시놉시스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각각의 순간마다 제가 느꼈던 감동과 놀라움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어요. 호주로 돌아간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우리 소방서 동료들에게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5년 4월 15일 오전 6시 30분 강원도 춘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급히 들어와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헬리콥터로 현장에 향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산 전체가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산불과 싸워온 제가 봐도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어요. 호주의 블랙서머 때와 비슷한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제가 본 것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방관들, 군인들, 그리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죠? 제가 한국 소방관에게 물었을 때 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로 곳곳에서 버스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있었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자원봉사자가 서울에서 왔어요. SNS에서 소식 듣고 회사에 휴가 내고 왔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인데 아침에 산불 소식을 듣고 오후에 현장에 온 거였어요. 호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방호스를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대피 주민들을 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방관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되자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3,000명이요.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나도 이 정도 규모의 자원봉사자가 모이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게다가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은 계속됐어요. 야간 작업을 위해 헤드램프를 착용한 사람들, 뜨거운 국물을 끓여서 나눠주는 사람들, 심지어 현장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텐트를 설치해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러 오는 거죠?
제가 한국 소방서장에게 물었을 때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디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을 청하면서 생각했어요. 호주에서도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서서 마치 가족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인 기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25년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모여서 함께 재난에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사는 문화였어요. 산불 발생 이틀째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열린 긴급 상황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호주는 물론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협조 체계였어요. 상황실에는 소방청, 산림청, 국방부, 지자체, 경찰청, 기상청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기관에서 왔지만 마치 한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회의를 하려면 최소 하루는 걸려요라고 제가 말하자 한국 담당자가 저희는 재난이 발생하면 2시간 안에 이런 체계가 구축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군부대의 참여 방식이었어요. 호주에서는 군대가 재난 지원에 나서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산불 발생 4시간 만에 육군 부대 50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그것도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군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군 담당자가 국민의 안전이 위급할 때는 모든 절차를 단축합니다. 허가를 기다릴 시간에 사람을 구해야죠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자체의 대응이었어요. 춘천시, 강원도, 심지어 인근 시군에서까지 지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장비, 급식 차량, 의료진, 임시 대피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었어요. 각 지자체마다 담당 업무가 명확히 분배되어 있었고 중복이나 공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준비한 곳이 10개가 넘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이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김밥과 음료수를, 부산시에서는 도시락을, 대구시에서는 간식거리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지원은 누가 요청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보내준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편지와 함께 간식을 보내온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들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라고 쓰인 편지들을 읽는 소방관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까지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야간에도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완벽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모든 기관에 공유되고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한 공무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협력 문화가 생겼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호주 본부에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호주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런 일사불란한 협력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각 기관이 자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누구도 공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함과 협력 정신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구나 싶었어요. 산불 발생 사흘째 저는 대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집화장을 방문했습니다.
춘천시 체육관에 마련된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체육관 전체가 구호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자원봉사자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체육관 입구에는 끊임없이 트럭들이 도착해서 물품을 내리고 있었어요. 물품의 종류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성이었어요. 단순히 물건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박스였어요. 그 박스에는 대구 남산초등학교 3학년 2반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산 물품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과자, 음료수, 양말, 수건 등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박스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민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안에는 즉석밥, 반찬, 생필용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으로서 작은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는 50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렇게 멀리서도 도움을 보내온 거였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품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한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부가 요청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도움을 보내주죠라고 답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물품의 종류였어요. 단순히 음식이나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용품, 노인용품, 반려동물 사료까지 있었어요. 누군가는 대피민 중에 아기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보냈고 누군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을 생각해서 사료를 보낸 거였어요. 한 상자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수제 도시락이 50개나 들어있었는데 각각 다른 집에서 만든 것 같았어요. 편지를 보니 서울 성북구 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입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광경을 봤어요. 한 트럭에서 내린 물품들 중에 악기가 있었어요.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것들이었는데 편지를 보니 대피소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해서 보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음식이나 생필품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로까지 생각한 거였어요. 저녁 무렵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와서 자신의 용돈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니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큰 돈이었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물품은 계속 들어왔어요.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낸 물품도 있었어요. 미국, 호주, 유럽에서 온 택배 상자들이 있었는데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호주에서도 재난이 발생하면 기부와 자원봉사가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째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에만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다양성에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런 힘든 일을 하시기에는 연세가.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그 옆에서는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에서 물품을 나르고 있었어요. 혹시 회사 사장님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참여였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을 입고 현장에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셨나요? 물어보니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말리셨는데 제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평소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뜻깊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세대구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의사, 간호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주부까지 정말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참여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영어 강사는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민자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고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했어요. 저녁 무렵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밥을 들고 와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셨는데 우리 손자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하는 걸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셨어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만은 함께하고 싶어서 왔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계속 와 있었어요.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현장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한 회사원이 피곤하긴 하지만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운이 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20대 대학생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대학생이 할아버지께 허리 아프지 않으시냐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우산을 고등학생에게 씌워주면서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은 할머니도 비 맞으시는데요 라며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해봤어요. 호주에서는 사회적 계층이나 나이에 따른 구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째 드디어 대형 산불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 완벽한 민관 협력, 전국에서 쏟아진 구호물품, 그리고 나이와 직업을 초월한 하나된 마음들. 마지막 날 아침 현장에서 뒷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산불은 꺼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버린 나무들을 치우고 새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일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뒷정리 작업에도 여전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도 꺼졌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자원봉사자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불만 끄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지역 주민들, 대피민들,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다 타버려서 정말 절망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살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대피민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도움도 고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며 한 말씀 해달라고 했어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25년 소방관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호주에서 겪었던 수많은 화재들, 동료들과 함께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본 것들. 저는 2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화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화재 진압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함께 사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호주에서도 지역 공동체 정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수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이고 전국에서 도움이 쏟아져 나오고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런 일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호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소방 장비나 기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요.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 정말 오열했습니다. 25년 소방관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화재를 진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과 공동체 정신의 극치를 본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한국 소방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의 소방 기술도 훌륭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시민들이 있는 한 한국은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기술 교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함께 사는 문화를 호주에서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진정한 휴머니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